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풍요죠. 풍요를 끌어들이는 방법을 찾아서 헤매곤 합니다. 뭘 더 하고, 더 배우고, 더 붙잡아야 할까 늘 고민하죠. 하지만 진짜 치트키, 정화의 핵심 비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비결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빼는 것, 놓아버리는 것, 집착하는 것 등 사람이건 감정이건 사물이건 힘을 빼야 비로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화를 할 때 어떤 것을 핵심적으로 기억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저의 경험과 쌓인 지식을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만 쏙 뽑아서 알기 쉽게 전해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현실을 살아가는 물질적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분리하려고 해요. 영성 따로, 현실은 따로. 하지만 사실은 균형이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성과 현실은 떼어낼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영성만 추구하면 현실은 텅 비어 있고 삶이 공허해집니다. 현실적인 돈, 관계, 몸의 필요를 무시하면 빛나는 이상을 말하면서도 실제 삶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곤 하죠. 반대로 현실만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과 의미가 사라집니다. 외적인 성취를 아무리 쌓아 올려도 또 마음이 허전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다른 공허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정화와 수련을 통해 영성과 현실이 균형을 찾으면 내적 평화가 단순한 이상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도 건강, 돈, 관계라는 구체적 열매로 드러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연료는 영성이고요. 자동차는 현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료와 자동차는 둘 다 필요하죠. 연료만 있고 차가 없으면 어디도 못 가고 차만 있고 연료가 없으면 굴러가지를 않죠. 둘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여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과 현실의 균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 삶은 내면의 진실과 외부의 현실이 하나가 되며 풍요와 성장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이었고 사랑 그 자체였다는 사실이에요. 본질만 놓고 보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미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빛이 항상 드러나 있지 않다는 데 있어요. 마치 다이아몬드가 흙 속에 묻혀 있으면 제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빛도 습관, 두려움, 억눌린 감정 속에 가려져 버려요. 그래서 정화와 명상, 수련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걸 추가하려는 게 아니라 가려진 본질을 드러내는 작업이에요. 부족해서 뭘 채워야 한다는 착각을 벗겨내고 내 안의 빛이 현실 속에서 자연스럽게 비추도록 길을 터주는 과정입니다. 이미 충분하지만 그 충분함을 현실에서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정화와 수련을 하는 것이죠. 정화를 시작하면 또한 반드시 그림자와 두려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억눌린 감정, 숨기고 싶은 상처들이 반복적으로 물질세계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경험했거든요. 이때 대부분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지? 라고 힘들어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관점을 살짝 바꾸잖아요. 이건 오히려 완전 감사해요. 삶이 나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기 감정이 묻혀 있어. 이제 마주할 시간이야. 정화 타이밍이거든. 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때 필요한 건 단순합니다. 아, 내가 이 감정
억눌러 왔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 그리고 감정과 나를 분리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전환만으로도 삶은 그 이전과 이후가 놀랍게 달라집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내면의 주파수가 바뀌면서 사람과 상황이 달라지고 기회가 새롭게 열려요. 지금까지 정화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을 3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생활에서 정화를 도와줄 수 있는 보조 도구들이 있어요. 제가 정화템이라고 찐템들을 모아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귀 쫑긋 해주세요. 첫 번째, 명상과 호흡입니다. 이 정화의 끝판왕인 명상과 호흡은 상위자와의 연결감을 강화시켜 주거든요. 마치 그 옛날 586 컴퓨터에서 양자 컴퓨터로 업그레이드 한 듯 같은 사건인데도 바라보는 시선과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져서 내가 평소에 내릴 수 없던 신묘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레이키 세션입니다. 레이키는 우주의 생명 에너지를 손을 통해서 흘려보내서요,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있는 힐링 기법이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막힌 물길을 터주듯이 정체되어 있는 파동을 움직여 주거든요. 에너지 샤워라고 저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원격이나 대면 세션을 받을 수 있고요. 가급적이면 조용하고 힐러와 둘만이 있는 1대1을 권장해드려요.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원격 세션보다는 이 방법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인센스, 향 정화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간 정화, 타로카드 정화에도 정말 탁월하거든요. 향 자체 하나만 피워도 무겁던 방의 공기가 가볍게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늦게는 향을 피우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네 번째, 물과 소금을 활용한 정화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적인 파동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작은 소금 주머니, 비닐 주머니 요즘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보호막을 설정할 수 있어요. 세션이나 에너지가 많이 변동된 날이 있을 거예요. 남은 찌꺼기를 제거하는 용도나 좀 오늘 느낌이 찝찝한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소금 바가 있어요. 소금 목욕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물로 정화를 하는 건 가장 손쉽고 빠른 정화입니다. 가장 쉽게 손 씻는 것조차도 정화의 한 일부예요. 그리고 몸 바깥이 아니라 몸 안쪽도 수분을 잘 챙겨서 깨끗하게 비워지고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딩, 맨발 걷기를 하는 거예요. 대지와 직접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하체와 뿌리 차크라가 튼튼해집니다. 숲이나 강가, 절이나 교회 앞마당 같은 힐링 스팟들이 있어요. 내가 편안한 곳이면 충분합니다.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많이 교환이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맨발 걷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5번째, 리추얼 의식을 하는 겁니다. 크레페 케이크처럼 한 장 한 장 하루하루 이 의식을 진행을 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의식이 매일 쌓이고 나면 크레페 케이크 한 조각처럼 엄청난 내공이 됩니다. 이게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마법도 펼쳐질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형이상학적 지식의 전통을 가진 곳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안전한 루트로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영적인 스킬을 다룬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안전한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6번째, 청소입니다.
공간을 청소하는 거, 서랍장 정리,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거는 컴퓨터나 휴대폰에 있는 파일 정리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방 하나만, 쓰레기통 하나만 정리해도 마음이 정리되고 에너지가 정리되고요. 디지털 기기 안에 쌓여있는 묵은 에너지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멈춰 있던 일들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불필요한 단톡방들 있잖아요.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좀 쓸데없이 연결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카페라든지 가입되어 있는 카페, 밴드 등등 많잖아요. 대화 내용을 한 번씩 지워주는 것도 에너지가 몰라보게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정화하는 메커니즘과 제가 썼던 정화 찐템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풍요를 끌어오는 거는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미 충분한 존재임을 기억을 하고 그 대신에 가려져 있고 드러나지 않은 감정과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놓아주는 것, 그리고 작지만 꾸준한 정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정화는 삶을 비워내는 기술이자 본래 내가 지닌 빛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모두 풍요로워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